지구를 부탁해. 우리는 하루에 수없이 많은 장면을 스쳐 지나가며 살아갑니다. 쉽게 타는 대중교통, 무심코 켠 조명, 익숙한 일회용품 선택대까지 그 모든 순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굳이 이유를 묻지 않고 넘기게 되죠. 하지만 가끔은 아주 사소한 장면 하나가 생각을 멈추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야기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려 하는데요. 환경을 캠페인의 언어가 아니라 교양의 언어로 이해해보는 시간. 오늘은 아리백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아리백입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백 가입을 선언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기후변화 대응이 기업의 책임으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 문제가 기업 경쟁력과도 연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아리백의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리백은 리뉴어블 에너지 100%의 약자인데요. 이는 기업이 활동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전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의미의 글로벌 캠페인이죠. 여기서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과 같이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즉, 이 개념에서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를 화석연료가 아닌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기도 하죠. 이 개념이 등장한 배경에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 생산은 주로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에 의존해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화석연료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이에 따라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환경문화를 심화시켰죠. 더불어 전력 사용이 환경에 영향을 주며 기업도 에너지 사용 방식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아리백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자발적 참여 모델인데요. 여러 가지의 영향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문화에 동참하도록 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죠. 아리백을 실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는 기업이 직접 태양광이나 풍력 설비를 설치해 전략을 생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또는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거나 관련 인증서를 확보하는 방식도 활용되곤 하죠. 다른 방식으로는 전력 구매 계약을 통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력 구매 계약은 기업이 발전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전기를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는 방식이죠. 이처럼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아리백 전략이 선택됩니다. 아리백을 살펴보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전력 시장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재생에너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하죠. 특히 전력 거래 방식이나 인증 체계는 아리백 이행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환경 활동에서 이러한 구조가 갖춰질수록 기업의 참여는 더욱 확대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정책과 시장이 함께 움직여야 실현 가능한 목표인 것이죠.
기업은 지속 가능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경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도 이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변화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아리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아리백 참여를 선언하며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 역시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을 통해 이러한 친환경적인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죠. 다만 전력시장 구조나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 등 아직 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변동된다는 점, 그리고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아직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죠.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아리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은 전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기도 하죠. 이는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 영향을 확장시키는 구조입니다. 특히 수출 중심 산업에서는 이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은 것이죠. 종합적으로 보면 아리백은 국제 경쟁력과도 연결되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산업 구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은 새로운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죠. 반면 기존 화석연료 중심 산업은 점차 변화의 압력을 받게 되는데요. 기업은 비용뿐만 아니라 환경 요소까지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시장이 함께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개인의 삶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기업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일상 속 작은 선택이 전체 구조에 연결되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은 아리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주변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당장 내일의 행동을 바꾸라는 압박이 아니라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여유로 남았길 바랄게요. 지구를 부탁해는 시험이 끝난 후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지구를 부탁해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김도연, 기술 박설이, 진행의 주혜령이었습니다.